갑시다. 자,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x에 대한 제곱에다가 더하기 y에 대한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2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가 x-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곱에다가 더하기 y-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곱은 2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얘가 두 개가 그렇죠? 그러면서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라고 하는 점은 그냥 접점을 a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 sin a, p, n, o 이것의 값과 그리고 최소값의 곱을 fn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 O라는 점 고정점이고요. 그리고 P라는 점은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뭘 했어? 접선을 그었습니다. 접선을 그어가지고 그러면 접선 그리면 여기가 수직이라는 거 알고 있고 이렇게 부두선 긋는 순간 이 각도에 대한 무슨 값이야? 사인 값이야. 이게 끝난 거죠. 얘를 세타라고 하는 순간 여기가 O, 여기가 P, 여기가 A가 돼버리면서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PN이죠. 자, 각 O, PN, A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면 세타, 뭐 N이라고 한다면 이때의 사인 세타 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게 사인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이제 뭘 구하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의 곱인 거야. 맞죠? 그럼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알고 계시죠? 원이 있습니다. 원 밖에 한 점이 있네요. 거기서부터 원 위의 점까지 최대값, 최소값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하죠? 중심을 맞아요. 쭉 이어주시고 여기서 반지름을 더해주시면 최대, 반지름 빼주면 최소.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최대와 최소값의 곱이라고 하는 것, 그 f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오시죠. 뭐야? 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아무리 길어봤자 이 순간 얘가 최대가 되는 거. 그때가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될 때. 그치? 최소값은 여기가 될 때. 그럼 여기는 뭘 해주셔야겠어? 점과 점 사이에 중심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한 다음에 반지름에 해당되는 루트 2를 더해 주셔야 그때의 빗변의 최대가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에 들어가시는 건 루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즉 n 루트 2가 여기 중심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맞니? 거기서 뭘 더해야? 루트 2라고 하는 것을 더해야 그것이 빗변의 길이가 되는 거고 최대가 되는 거고 근데 그것에 반지름의 길이에 해당되는 얘는 항상 1로 고정인 거죠. 루트 2로 고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트 2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다가 여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n 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준 것분에 루트 2 해주셔야 얘가 최대값 그리고 각각 최소값의 곱이 되는 거죠. 가능?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한다? 루트 2, 루트 2, 루트 2를 날려버리고 1 되겠고 루트 2 날려버리시니까 1 되겠고 그럼 이렇게 해서 얘가 n 더하기 1에다가 n 마이너스 1 분의 뭐 1, 1 이렇게 된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한다? 3서부터 10까지를 더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이항 분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이제 부분 분수라고도 얘기하는 아까 전에 잠깐 칠판에다 썼었는데 이게 이항 분리를 안 쓰다 보면 또 헷갈리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이름이 뭐야? 이항 분리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부분 분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이름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항 분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개의 항으로 분리를 하는 거거든. 어떻게 생긴 형태를 두 개의 항으로 분리를 해? 두 개의 곱 형태를 가지고 두 개의 항으로 분리를 한다. 이렇게 찢어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이거를 사실 외운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안 쓰다 보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 두 개를 뺀 것을 뭐 한다? 통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통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뭐가 되죠? a, b분의 b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얘를 나눠주시면은 식이 그렇게 나오는 거. 식이 그렇게 유도 과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잠깐 생각하면은 나올 수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AB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B-A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요따구가 된다. 이게 이제 이항분리라고 하는 식인데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너희는 이제 뭘 해주면 된다? 이걸 풀어주면 되겠다. 보통은 이제 여기 B를 조금 더 큰 수를 쓰는 게 조금 더 낫긴 해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지 여기에 양수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좀 더 해줄까? 아니면 여기까지만 해서 괜찮을까? 의견을 얘기해줘. 어떻게? 해줘 봐라. 어허, 이거 뭐지? 아하, 알았어. 자, 오케이. 그래서 얘만 이렇게 할게요.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이거 분의 1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에다가 n에다가 1, 이게 3 대입한 거, 4 대입한 거, 5 대입한 거, 6 대입한 거 이것이 fn입니다. 근데 이 fn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항 분리에 의해서 얘에서 얘를 빼주시면 2가 되셔서 2분의 1.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가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5 대입하고 쫑쫑쫑 대입을 해면 되겠는데 3 대입하는 순간 얼마야? 3 대입하면 3 대입하면 2분의 1. 미안해요. 그 다음 4분의 1. 좋아요. 4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좋아요. 그 다음 4분의 1 마이너스 아이고 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가는 방법도 나는 이렇게 설명해줘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기 첫째 항의 뒷부분 사라지고요. 앞부분 사라지고요. 또 여기서도 5분의 1이 또 사라지는 게 보일 거야. 5분의 1이 또 사라지겠고요. 6분의 1 사라지니? 네,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첫째 항의 어디 부분? 앞부분. 두 번째 항의 어디 부분? 앞부분. 그럼 상쇄되는 게 이렇게 사라지는 거라서 지워지는 꼴이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의 각각 앞부분이 살아남았으면 맨 마지막 항과 그 전항의 뒷부분이 살아남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 항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여기서 그랬죠? 10 대입한 것까지니까 10 대입한 뒷부분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분의? 11분의 1도 있겠고 그 전항은 그렇지 10분의 1. 9 대입한 것이 그 전항이니까 9 대입한 것의 뒷부분이 이렇게 되시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부터 뭐 하자? 계산하자인데 2분의 1로 땅 해주시고 2분의 1로 해주시면 얼마죠? 아유, 고마워요. 네, 되시니까 딴딴 100? 좋아요. 106이니까 이렇게 뭐 약분하시면 얼마 분의? 165분의 53이 나와서 53이 나와서 얘와 얘를 더하니까 가능? 괜찮죠? 다음 자, 갑시다. 이번 문제는요, 얘가 맨 처음에 나와 있어요.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부터 체크하시고,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최고차항의 개수인 K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는 좀, 그렇죠. 체크를 하시면서 이 식을 좀 건드려 볼 건데, 이렇게 두 근을 딱 지칭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형태가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우리가 써본다라는 생각으로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고? K분의 K 플러스 2가 되고 자, 두 근을 곱하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K분의 K 플러스 1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사인과 코사인은 어떤 하나의 식이 나오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갑니다.
k분의 k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의 제곱 해주면 이거는 두 사인과 코사인의 그냥 합을 제곱한 곳에서 몇을 빼준다? 마이너스 2에 그렇지 k분의 k 플러스 1을 이렇게 계산해준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바라보시면 되겠는데 어차피 k는 0이 아니라는 거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내가 k제곱을 곱해 주셔도 어차피 같은 방정식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서 같은 방정식 좌변은 뭐가 돼? k제곱 대시고 그리고 나서 우변은 뭐가 돼?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2배에 k 더하기 1의 k만 곱해진 거 이렇게 되시는 거죠. 맞죠? 양변에 k제곱을 곱한 겁니다. 그래도 같은 방정식이고요. 자, 그랬을 때 k제곱 날려버리시고요. 그럼 여기는 0은 마이너스 2k제곱 마이너스 2k인데 여기까지 하니까 플러스 2k 여기 가니까 더하기 4 됩니다. 괜찮죠? 그럼 여기서 양변에서 뭘 날려버리시면 마이 날려버리시면 0은 이렇게 출발하겠고 k제곱에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야. 인정? 그럼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k-2라고 하는 거 한번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 한번 얘는 얼마다? 0 된다. 맞니?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k가 마일 또는 2가 나오는데 둘 중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를 잘 찾으셔야 되는데 대입해 보세요. 대입해 보시면 만약 k가 마이너스 1이잖아.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마일분의 0 돼서 얘는 0이면서 마일분의 여기는 얼마야? 1인 거야. 맞지? 마일분의 1. 오케이. 마일인 거야. 괜찮은데 k가 만약에 2라면 무슨 일이 발생해? 2분의 3 돼버려요. 사실 여기서도 안 돼요. 사인과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크고 작아봤자 마일과 1 사이에 있는 수인데 마일과 1 사이에 있는 수를 한번 다시 다른 걸로 곱했어. 근데 걔가 어떻게 될 수가 없어? 그렇죠. 지금 얘가 2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이 값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다르게 해석해도 사실 2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가 돼? 2가 되거든? 근데 얘가 2가 되는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어디서 얘기했었냐면 그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것에 그때 얘기했었잖아. 뭐요? 얘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은 얼마다? 라고 하는 거 마루트 2와 루트 2다. 뭐로 확인할 수 있어? 코시-슈와르츠 부등식.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아셨죠? 모르겠으면 그냥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한번 그냥 써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봐. 그래서 얘가 루트 2와 마 루트 2이므로 이때의 뭐가 k 값이 2인 순간은 여기다 대입하니까 2분의 4 넘어가서 안 돼요. 즉 k가 누구일 수밖에 없다? 마일일 수밖에 없다야. k가 마일을 가지고 땅 대입하시는 순간 마일분의 1 돼버리네.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더했어요. 얼마다? 마일 된다. 맞죠? 사인 코사인 곱했습니다. 무엇이죠? 0 됩니다. 이렇게 만족한대요. 연립 잘 하시면 되죠? 뭐 연립이 힘들다. 그럼 내가 저번에 그 얘기도 했었지. 뭘 했었냐면 그래프를 통해서 얘와 얘를 해석하는 거라고 해서 나 얘기했었어요. 자, 보세요. 자, 얘를 가지고 우리 라지 y라고 줄 거고요. 얘를 가지고 라지 x라고 한다면 이거는 라지 x y 평면에서 뭘 말하는 거야?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을 그리시고 여기 위에 있는 원이면서 다 만족시켜야 되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야. 그럼 이게 뭔데? 라지 y는 넘겨주면 마이너스 라지 x 마일이야. 즉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 얘야. 얘가 얘야. 그렸고 다 만족시켜야 돼. 그럼 사실 여기서도 만나는 게
여기 5월,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 두 개의 점은 얘를 만족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야? 라지 x, 라지 y를 곱했더니 0 나온다거든? 이 얘기는 라지 x가 0, 5월, 라지 y가 0인 거야. 그냥 축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은 몇 콤마 몇이야? 마 1, 0. 얘는 몇 콤마? 0, 마 1이야. 맞죠? 그럼 여기서 해석이 이렇게 들어가야죠. 선생님, 이 세타가 뭘 의미해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만큼 몇 도? 180도에 해당되는 파이. 그래서 세타가 파이일 수도 있고요. 세타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 2분의 몇 파이? 2분의 3파이. 그래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그 두 개에 대한 합을 구하여라.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를 더했어. 아유, 2분의 파이 된다. 2분의 2파이에 해당되는 파이와 2분의 3파이를 더했어. 얼마야? 2분의 몇 파이? 5파이. 고맙습니다. 갑니다. 자, 그리고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고요. 자, 이때의 파이보다는 크고 세타는 2분의 3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갑니다. 자, 우리 공통분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풀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공통분이다. 공통분 말 나왔어. 공통분 나왔어. 그럼 공통분 뭐 하자? 잡자. 맞아. 공통분을 뭐 알파라고 잡았었죠. 그렇게 했었죠. 공통분을 뭐라고 했죠? 알파라고 하시고 여기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하시면 여기도 대입하시면 둘 다 성립한다라는 게 공통근이죠. 대입하시니까 알파 4제곱 더하기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1은 0인 거고 여기 있는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에 쌓인 세타에 더하기 1은 0이다. 둘 다 만족하는 게 공통근입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이 좀 특별한 겁니다. 어떻게 특별하냐면 상반방정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방정식이에요. 거의 9일대 말고는 잘 안 나오긴 해. 안 나오긴 하는데 이게 어떤 형태냐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 형태를 띄면은 가운데 형태로 뭐 하자? 나누자란 얘기거든. 묶어줘도 되는 거고 나눠줘도 되는 거. 방정식이니까 나눠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거를 풀어가는 방법에서 자, 공통근이 뭐가 아니다. 당연히 나눌 거니까 0이 아니다. 이걸 좀 체크를 할 겁니다. 괜찮으시죠? 공통근 0이 아니다는 거 어떻게 확인해? 0, 만약 대입해봐. 0, 0, 0, 0. 아, 성립 안 하네요. 즉, 알파는 0은 아니겠네요. 이거는 체크 가능하겠네요. 자, 여기까지 체크했다면 너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아, 여기서 상반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여기서 알파 제곱으로 딴을 나누시면 얘 알파 제곱 나누시니까 알파 제곱 나누시면 2알파 마일 더하기 2 알파분의 2가 되고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은 0입니다. 그래서 요따구 이렇게 묶어주실 겁니다. 자, 묶어주시면 쟤와 얘를 갑니다.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이것의 제곱인 거고요. 아이고. 제곱인 거고 그 다음 플러스 2로 묶읍시다. 그럼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인 거고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인정? 그리고 나서 너희 이제 풀어가는 방법은 반복되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보이시죠? 뭐를 치환하시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을 치환하겠습니다. t로 치환할게요. 이때 t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2t 마1 했더니 0 된다. 이것에서 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3은 0 된다.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3은 0 됩니다. t가 두 개가 나오죠. t가 곧 뭐였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었습니다. 얘가 1, 5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었습니다. 얘가 마 3입니다. 자, 둘 중에 뭐가 안 될 겁니다. 뭐가 안 될까요? 자, 생각해 봐야겠는데
어, 어디서? 앞에 있는 게 허근 나와? 앞에 있는 게 허근 나와요? 알파라고 하는 근이 허근 나오니? 그걸 그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서의 근의 뭐 공식을 써가지고 알파라는 것에 근이 허근 나온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사실 여기 있는 것도 똑같이 동일하게 성립하는 식이잖아. 여기 있는 식을 가지고 얘 만들 수 있죠. 어떻게? 얘를 가지고 알파로 뭐 합니까? 나눕니다. 그럼 알파 마이너스 몇? 6 사인 얼마? 세타 했더니 더하기 알파분의 1은 얼마야? 0인 거야.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넘겨주면 6 사인 세타거든? 맞아? 근데 6 사인 세타인데 우리 알고 있는 사실은 사인 세타의 범위가 이것에 의해서 사인 세타 양수 음수? 음수야. 양수라서 안 돼요. 뭐 이렇게 하셔도 어쨌든 얘 제낍니다. 자, 제끼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거를 할 겁니다. 뭐 할 거야? 즉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를 근도 여기 근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야.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넘겨주면 6 사인 세타잖아. 그것이 얘가 되는 거지. 따라서 사인 세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는 것을 알고 있고 코사인 제곱은 그럼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런데 저기는 얘에 의해서 몇 사분면? 3, 4분면. 3, 4분면은 뭐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정답이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런 식으로 정답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괜춘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는 이 그래프가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 y는 한 다음에 코사인 4분의 파이 x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대요. 자, 그런데 자 문제 뭐라고 돼 있어? CD가 x축에 평행하고 A, B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뭐야? A, B, CD의 넓이를 구하여라. 여기 x축에 평행하게 그렸어. 여기 이겁니다. 이 길이 얼마라고? 2라고 한 거고요. 얘 밑변의 길이가 뭔지는 알 수 있죠? 자, 이거 밑변의 길이는요, 우리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여기가 뭐가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냐면, 어차피 우리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서 요따고 갔을 때 얘가 주기인 거고요. 그럼 이건 주기의 반띵, 얘는 주기의 4분의 1띵. 맞죠? 그럼 얘의 주기 먼저 갈 건데 얘는 주기가 얼마야 라고 하면 얘가 2파이 될 때마다마다 즉 여기는 몇 될 때마다마다 8 될 때마다마다 맞죠? 얘가 8 될 때마다마다가 주기라서 얘가 8인 거고 그럼 여기는 4분의 1띵 2가 되는 겁니다. 인정? 그래서 얘가 2, 얘는 마이. 그러니까 얘는 길이 얼마? 4가 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얘가 대칭성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대칭 이렇게 되시는 거죠. 즉 여기는 몇 콤마 몇인지를 우리는 x좌표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 x좌표는 1 콤마 괜춘? x좌표가 1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입하면 코사인 4분의 파이 얼마야? 2분의 루트 2가 y좌표가 되는 거라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야? 얘에 대한 넓이를 구하라. 사다리꼴 넓이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시면 되는 거라 윗변 더하기 아랫변 6이라는 것에 곱하기 높이 2분의 루트 2 나누기 2 계산하시면 넓이입니다. 얼마죠? 네, 정답입니다. 자, 다음 일반 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인데요. 여기서 맨 처음에 나오는 요거는 EM파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파이가 그냥 360도 한 바퀴 돈 거죠. 그걸 한 바퀴 돌았을 때 그것을 몇 바퀴를 돌던 말던 걔네들은 어차피 같은 동경에 대해서 사인 값과 코사인 값과 탄젠트는 어떻다? 같다.
맞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더한다. 그랬을 때 얘에 대한 사인이든 무엇이 나온다? 사인 세타가 나온다. 요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괜춘 됐죠? 뭐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마이너스 x의 삼각함수 이거 나오는데 여기는 이름 하나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시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음각 공식. 얘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름으로 부르더라도 너희가 이해만 하면 되잖아. 수업 시간에 소통이 가능하면 되니까. 음각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음각 공식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사인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음각, 그러니까 음수의 각을 말하는 겁니다. 음수의 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x 탄젠트 마이너스 x. 이때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는 딱 코사인만 이그노어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도이죠? 무시한다고. 고마워요. 코사인 x 이렇게 되시는 거고 나머지는 다 뭐 한다. 앞으로 다 끌어 나옵니다. 이그노어 못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탄젠트 x 요따고 땅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괜춘? 그래서 코사인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얘가 사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물음에서는 너희가 그래프까지 다 그린 상황에서 얘는 사실 무슨 축 대칭 함수야 라고 하면은 코사인은 무슨 축 대칭? 방금 여기서도 그랬죠?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기 때문에 y축 대칭은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도 자기 자신이랑 같다. 그래서 얘는 당연한 건데 나머지는 원점 대칭을 말하시는 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체크할 수는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파이 더하기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x 그 다음 뭐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x 다 넘기시고 171페이지로 갑니다. 171페이지. 자 171페이지에 거기 삼각함수 각의 변환 방법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런데 나는 이거를 이렇게 알려줘요. 뭐 선생님들마다 알려주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나는 이거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렇게 표를 하나 그려 놓을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 싹 다 정리된 표긴 해요. 싹 다 정리된 표야. 그래서 표는 하나 그려 놔주세요. 자, 어떻게 선생님이 표를 만들 거냐면요. 이렇게 표를 만들겠습니다. 사인 여기는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곧 90도죠. 그래서 2분의 파이에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얘 상관없습니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어.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상관없는데 그냥 플러스로 쓸게요. 상관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코사인 자 171페이지에 써 놓으세요. 2분의 파이 이것의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얘도 2분의 파이의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좀 나뉘어질 거냐면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 나뉠 거고요. 그럼 짝수일 때는 어떻게 나뉠 거냐면 우선 부호 자리는 냅두세요. 부호 자리는 항상 냅둘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사인은 짝수일 때 안 바뀌고요. 짝수일 때는 그냥 안 바뀝니다. 코사인도 안 바뀌고 탄젠트도 안 바뀌고. 홀수일 때는요. 바뀝니다.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요. 탄젠트는 역수로 바뀝니다. 라고. 이게 거기 나와 있는 그 개념 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건데 물론 여기다가 이제 두 가지를 더 써놓을 거야.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자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 있던 이 부호 자리 있지? 이 부호 자리는 다 뭘로 이용할 거냐면 사분면을 이용해서 그 얼싸안고라고 해서 그거 외웠었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한다? 부호 결정한다. 부호는 사분면을 가지고
부호는 4분면으로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타는 무슨 취급? 예각 취급할 겁니다. 자, 세타는 무슨 취급? 예각 취급할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물어보시겠죠. 선생님, 세타는 그럼 예각 취급을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맞죠? 네. 예각 취급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예각 취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여기서도 세타는 항상 예각 취급을 한다. 그렇게 해서 공식을 쓴다. 라고 개념 원래도 나와 있고, 어디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자, 선생님이 이거 하나 예제를 가지고 왔는데, 자, 이거를 보면서 너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선 여기까지 잘 적으시고. 잘 적었니? 125도.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들 잘 고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한번 고쳐볼게.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고쳐볼게요. 얘는, 쓸게. 자, 사인. 선생님, 90도를 기준으로 얘는 몇 개를 곱해진 거예요? 두 개를 곱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180도잖아요. 그럼 몇 도를 더하죠? 45도를 더하죠.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님 저기를 바꿔주는 방법은 그랬잖아요. 뭐라고? 몇 사분면인지 몰라. 그 부호 자리, 사분면 자리는 잠깐 냅두시고 부호 자리는 잠깐 냅두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90도의 몇 배야? 2배. 이건 짝수배죠. 그럼 사인은 그대로 써주시고 45도 써주시면 됩니다. 맞아? 맞니? 그럼 얘 얼마가 나오죠? 라고 할 거야. 얼마야? 자, 여기 생각해봐. 그렇죠. 이게 뭐야? 라고 하면은, 얘는 180도에다 더하기 45도니까 얘는 3, 4분면이네. 탄젠트만 플러스인 부분이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계산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요. 괜춘? 자, 그런데 이거를 하나 더 다른 방법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만약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사인 이렇게 쓴 다음에 선생님 그 얘기했죠. 저기 90도라고 하는 곳에 저기 뒤에 있는 그 세타를 얘가 꼭 취급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 취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꼭 썩 좋은 단어는 아니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를 90도에다가 더하기 얼마야? 135도 이렇게 씁시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얘를 가지고 부호 자리 냅두시고 선생님 바꿀게요. 뭐로 바꿀 거야? 코사인 바꾸시고 135도 쓸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얘의 부호는 몇 사분면? 부호는 마이너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 괜춘? 괜찮아?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은 마이너스라고 냅두시고 자리 냅뒀죠? 그런 다음에 또 바꿀 거야.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봐봐. 내가 여기를 135도라고 하는 순간 뭐가 문제야? 여기서 바꾸고 또 바꿀 생각을 해야 돼. 두 번 바꿔야겠지? 너희가 알고 있는 건 특수각이야. 0에서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그 각들이라고. 그래서 예각 취급한다는 그 부분이 있는 이유가 그거 첫 번째. 아셨죠? 두 번 바꿔야 돼. 여러 번 바꿔야 돼. 아셨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잠깐 냅두시고 얘를 가지고 바꿔보겠습니다. 얼마야? 코사인 90도 더하기 45도. 그럼 마이너스 자리 잠깐 냅두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부호 자리를 냅둘 건데 얘 코사인 뭐로 바뀌어? 사인으로 바뀌고 얼마? 45도 써놓고 그러면 여기는 뭐야? 플러스 얘 몇 사분면? 2사분면 마이너스잖아.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돼? 이러면 정답이 땡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잘못했을까요?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개념서에 있는 내용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다. 정확하게 잘 써져 있어요. 잘 써져 있습니다. 뭐 개념서에 있든 어디 문제집에 있든 항상 잘 써져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세타를 무슨 취급하자? 항상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항상 예각으로 간주한다. 예각으로 취급하자 이 얘기잖아. 맞지? 자, 너희 어디서 잘못했냐면 얘 잘못한 겁니다. 왜? 얘를 예각으로 봤어야 돼. 그럼 얘가 예각인 순간 얘는 몇 사분면으로 봐야 돼? 2사분면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플러스로 해야죠. 부호가 거기서 잘못돼서 정답이 잘못 나온 겁니다. 아셨죠? 예각 취급한다라는 그 표현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이렇게 다시 예각 처리를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 불편한 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읽진 않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살짝만 유도해 볼 건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 그 삼각함수의 원래 정의가 뭐였죠? 라고 하면은 삼각함수의 정의는 뭐 사인은 뭐야? 라고 하면 사인이 뭐야? 사인이 뭐야? 삼각함수에서 사인이 뭐야? 빗변분의 이러면은 이건 삼각 B에서고요. R분의 나와야죠. R분의 Y좌표가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시고 여기에 있는 이 길이를 r이라고 둔다면 이때의 사인 세타를 뭐라고 정의했어? r분의 y 좌표. 코사인 세타를 뭐라고 정의했어? r분의 x 좌표. 탄젠 세타를 뭐라고 정의했어? x분의 y 좌표. 이 공식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어디를 통해서 나온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게. 만약 여기서 뭘 했어? 파이만큼 더했어. 180도 더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만큼의 각에서의 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볼 건데 그럼 이 각의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 콤마? 맞죠? 그럼 여기에서의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야? 라고 하면 사인 세타를 기준으로 얘가 무엇이죠? 라고 하면 얘는 r분의 마y야. 얘는 r분의 y야. 뭐만 바꿨어? 부호만 바꿨어. 이런 식입니다. 아셨나요? 코사인도 마찬가지, 탄젠트도 마찬가지. 선생님 90도는 어떻게 나왔나요? 90도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좌표 아래 마이너스 x 콤마 땡 마이너스 y 콤마 자, 딴 알아서 잡아봐. 그랬어. x 콤마 y야. 그럼 여기서 90도만큼 갔어. 그럼 여기의 좌표는 뭐야? 라고 하면 얘가 x, 얘가 y야. 삼각형 그렸어. 얘가 x, 얘가 y야. 마이너스 y 콤마 x라고. 여기 좌표가 뭐라고? 마이너스 y 콤마 x라고. 가능?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할 거는 뭐야? 여기서의 똑같이 가는 거야. 사인 90도 더하기 세타 한번 가는 건데 선생님 얘는요 정의가 그래요. 정의가 무엇이죠? r분의 y 좌표입니다. 그럼 r분의 y 좌표가 선생님 여기서는 무엇이죠? x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뭐랑 똑같아? 코사인 똑같죠. 이런 식으로 유도가 돼서 당연히 유도가 다 된다라는 것은 아실 거 아니야. 그치? 싸그리 유도한 다음에 그것을 조금 더 정리해 놓은 표가 얘인 거고 맞죠? 그런 겁니다.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러면 문제 갑니다. 필수 10번 갑니다. 어쨌든 탄젠트 여기는 4분의 파이. 에다가 마이너스 여기는 코사인이 있다고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5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가 되는 건데요. 그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4파이를 제낍시다. 그럼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해주셔도 상관이 없네요. 3분의 얘가 4파이니까요. 자, 그 다음 더하기 얘는 사인 2분의 9파인데 우리 알고 있죠?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였다고 그려지니까 사인 2분의 9파이는 얘가 한 바퀴 돌았어. 얘가 몇 파이? 2파이. 맞죠? 2파이입니다. 그럼 2파이 갔어. 한 번 더 갔어. 얘가 몇 파이? 4파이에 해당되는 2분의 8파이. 그럼 거기서 조금 더 가는 거. 얼마만큼? 딱 4분의 1띵만큼. 그러니까 얘는 1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할 건데 얘는 뭐로 계산할 거냐면 뭐 코사인 그래프 아까 그거 이용합시다. 요거 이용합시다. 그럼 얘는 2분의 파이의 몇 배? 2분의 파이의 몇 배? 2배. 그쵸? 2분의 파이가 그 기준이야. 그래서 걔 2배. 그러면 얘는 바뀌고 3분의 안 바뀌고 짝수배는 안 바뀌죠. 그러면 코사인 3분의 파이 써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야. 그럼 뭐만 플러스? 3사분면이야? 3사분면이야? 탄젠트만 플러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가 1 되는 거죠. 얘가 얼마죠? 2분의 1. 그럼 딴딴 계산하면 2분의 5.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다음 갑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에서 부호자리에 두시고 그리고 나서 코사인은 안 바뀌죠. 왜? 2분의 파이의 홀수배입니다. 바뀌죠. 아이고 사인 세타 써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해야 되는 건 잠깐 냅두시고 자 여기도 갑니다. 얘는 사인 부호자리 냅두시고 사인 뭐 한다? 그대로 가시고 얘는 세타 써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조금 알아두세요. 제곱돼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부호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 플러스 되잖아. 그럼 얘는 탄젠트가 역수가 되면 그냥 그대로야? 그대로야. 즉 탄젠트 세타 이것에 제곱된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 그리고 여기는 부호자리 냅두시고 그리고 코사인으로 바뀌고 세타 써주시고 여기도 코사인 제곱 세타 써주시고 여기도 부호자리 냅두시고 사인은 바뀝니다. 써주시면 됩니다. 갑니다. 자 여기는 얘가 몇 사분면이야 라고 하면 4사분면 얼싸안고 그러니까 코사인은 플러스 원래 거를 바라보셔야죠. 다음 얘는 3사분면 탄젠트만 플러스 그럼 얘는 마이너스 써주시고 자 얘는 3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4사분면 뭐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계산합니다. 그럼 사인 지워지겠고 여기는 코사인 지워지고 여기도 플러스 하는 순간 앞에 있는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죠.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되는데 여기는 얘는 통분하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사인 제곱 세타 왜냐면 우리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되시는 거죠.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로 묶어주시고 여기 나 뭐 잘못했니? 어디 잘못했지? 뒤에식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는 맞고 얘는 부호가 그럼 플러스. 그럼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 되는 겁니다. 그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얼마야? 코사인 제곱이야?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야. 정답 얼마? 다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특수각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그런 탄젠트의 값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특수각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보시면 그래요. 사인 제곱 1도, 사인 제곱 2도, 사인 제곱 3도, 사인 제곱 4도 이런 것들을 각각 구해서 더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지. 그럼 이때는 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각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어떤 특수한, 즉 90도의 배수를 만들 겁니다. 자, 어떤 형태일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느냐? 방금 얘기했듯이 그 특수각들이 아닙니다. 사인, 여기서 그랬죠? 사인 제곱 1도, 사인 제곱 2도, 사인 제곱 3도, 사인 제곱 4도 이런 것들을 각각 구하라는 문제가 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각과 각의 어떤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더하거나 뺐을 때 90도의 배수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보세요. 그럼 사인 제곱 1도 사인 제곱 2도, 사인 제곱 3도, 사인 제곱 89도, 이거 먼저 갑시다. 88도에 사인 제곱 89도, 사인 제곱 90도. 그럼 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죠. 사인 제곱 90도는 계산할 수 있어. 얼마죠? 1입니다. 사인 90도가 1이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 얘하고 얘하고의 어떤 관계를 좀 찾아볼 겁니다. 선생님 1도 모르겠어요. 1도와 2도의 관계 있나요?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관계는 없지만 여기 있는 89도와 1도를 딱 해주시면 더 해주면 얼마죠? 90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도 이거와 89도를 더해서 즉 하나를 A라고 두겠습니다. 1도를 A라고 하잖아. 그럼 사인 제곱 누구? A 더하기 사인 제곱 여기 있던 89도는 90도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왜? 더해서 90도잖아. 가능하시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는 얘는 우리 아까 전에 했듯이 이거 바꾸는 거 했었습니다. 부호 자리 냅두시고 어차피 부호 자리 할 필요 없네. 제곱이니까 이것에 제곱 들어가시는데 사인은 바뀝니다. 코사인으로요. 요따구 땅 써주시면 되겠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더한다. 이 형태가 돼버려요. 자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이게 1 1 1 1 그렇게 더해지는 형태라서 이 89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89라는 숫자는 두 개씩 묶게 되면은 딱 가운데 누가 남죠? 45 남고요. 45를 제외하면 몇 쌍이 남아? 44쌍이 남죠. 그러면 그 44쌍이 다 얼마죠? 1입니다. 그래서 44라고 하는 것에다가 더하기 사인 제곱 45도 써주시고 그리고 얘는 얘 때문에 가능. 그럼 계산합시다. 얘는 44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였는데 그거 제곱하니까 얼마죠? 2분의 1 다음 1 더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얘는 2분의 80 90 고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바로 보이시죠? 지금 이게 제곱 형태가 다 있기 때문에 부호는 아예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럼 어차피 그것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때의 얘는 바뀌죠. 뭐로? 코사인으로. 다음 안 바뀝니다.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즉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니까 정답 2가 된다. 이 얘기야. 괜춘? 네.
볼게요. 뭐가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건지. 자, y는 2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1 였다고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쓸게요. 우리 항상 얘기를 하죠. 뭘 얘기를 해? 수학 문제를 풀 때 있잖아. 문자를 많이 쓰고 싶다 아니면 적게 쓰고 싶다. 적게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도 사인이 있고 코사인이 있는데 혹시나 이제 하나의 형태로 바꿀 수 있을까 했는데 얘를 딱 바라보면 얘가 바뀔 수가 있어요. 해보시면은 이거 어떻게 바뀌냐라고 한다면 사인 써주시고 여기는 얘는 조금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나 여기다가 안쪽에 마이너스를 한번 곱할게. 음각 공식에 의해서.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꼭 이렇게 가능하잖아. 거기다가 1 뺀다 이 얘기랑 같을 거고 그럼 여기가 뭐야? sin x 그럼 여기가 sin x야 여기를 해주시니까 sin x의 마일 이렇게 됩니다. 얘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돼? 라고 하면은 sin x는 마일과 1 사이로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1을 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는 거죠. 그럼 0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2서부터 0까지. 그렇죠. 0서부터 마이까지. 좋습니다. 내가 궁금한 게 뭐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최대 0, 최소 마이. 자, 2번 갑니다. y는 절대값의 sin x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 형태인데요. 자, 갑니다. 자, 이것도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sin 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로 처음에 봐주시고 함수로 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절대값이 있는 함수를 뭐로 한다면 또 함수로 바라본다면 이거는 합성함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sin x의 범위는 어디와 어디 사이다? 마일과 1 사이인 것을 알고 있고 얘를 t로 치환하시면 얘가 합성함수니까 해석을 중간에 걔를 t를 거쳐서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절대값 t-1, 마이너스 2를 말하시는 거고 이것에 대한 해석은 y는 절대값 t의 그래프를 가지고 t축을 얼마만큼? 1만큼 y축의 방향 얼마만큼? y만큼 맞죠? 그럼 이 그래프는 원래 꼭지점이 0,0이 꼭지점이었는데 그 꼭지점이 1, 마이로 갑니다. 그래프의 모양은 얘가 1, 마2가 되시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여기에 t 값의 범위는 마일서부터 1까지래요. 마일서부터 1까지니까 마일 대입하면 최, 대, 1 대입하면 최, 소가 나옵니다. 즉 t 대신에 마일 대입하시면 최대 얼마? 마일 대입하니까 0, 최소는 1 대입하니까 그렇죠. 마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자, 1번 갑니다. 자, y는 자, 뭐라고 되냐면 2 sin 제곱 x 더하기 4 코사인 x 더하기 1 얘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라고 했는데 자, 똑같습니다. 이제 변수를 뭐 할 생각이 없어요. 이제 변수를 얘 줄여서 쓰고 싶습니다. 많이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생각이고 그렇다면 얘를 뭐로 고친다? 이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4 코사인 x 이렇게 고치시면 코사인 x의 범위가 t라고 치환을 하시고 이 t 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마일서부터 1까지다. 이런 식으로. 자, 문제 풀어가는 방법이 다 똑같죠? 뭐야? 변수를 많이 쓰고 싶지 않다. 문자를 많이 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줄여 쓰고 싶은데 그래서 얘를 사인 제곱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구나. 이 범위에서의 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2번은 무슨 함수? 그냥 분수 함수거든요. 됐니? 분수 함수거든요. 숙제 하나만 내볼까요? 네. 네. 자.
얘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네, 숙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얘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렇게 쓰면은 콴다에 찍을 수도 없겠지? 아셨죠? 네. 코사인 x 더하기 2분의 사인 x 더하기 1. 뭐 그 옆에 있는 패시지 15번에 2번까지 푸는 거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